흔들리는 성의 경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와 우타키의 문화유산화에 따른 관리 구조가 정비가 되고 관리 주체가 증가한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성역 관리 중심에 있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조직이고 우타키를 둘러싼 신앙이나 전통적 지식을 지닌 지역 주민이 반드시 기존대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에도 우타키는 관광지가 아니라 성지라고 자기 표상되고 있습니다. 즉 세속적인 장소가 아니라 종교적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이 교착하는 가운데 실제의 어떤 종교적인 부분, 장소를 둘러싼 성스러움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이와 우타키가 다른 많은 문화유산과 가장 다른 점, 즉 장소를 둘러싼 종교성의 변화와 현황에 대해서 주로 대응하는 척, 즉 자원봉사자들의 현장 대응에 시점을 두고서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자원봉사자들의 일상적 실천입니다. 자원봉사단체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런 우타키에서 실시하는 여행 가이드와 다음에 지킴이로서의 환경유지 활동입니다. 여기서 후자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일은 우타키의 성스러움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으로서 세이와 우타키의 특수성은 지켜야 할 대상이 단순히 어떤 건조물이나 공간뿐만 아니라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형체가 없는 것의 보호는 의례, 예능, 기술을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계승하거나 전성주체를 육성하는 형태로 개성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타키에서 신앙이라는 포착하기 어려운 인간의 어떤 내면 세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보호라 해도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유산 보호 상태를 체크하는 문화청의 문서에는 신성한 분위기의 위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타키에서 신앙이나 신성한 분위기를 현장의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구체화하려고 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필자가 세이와 우타키의 일상적 정비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와 시청 직원이 현장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채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우타키의 돌길 위에 떨어진 낙엽을 전부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세세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청소 방법과 관련해서 이 양자 간의 차이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너무 깨끗하게 청소하지 말고 딱 알맞을 정도로 청소해 주세요. 상당히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러자 자원봉사자가 돌바닥에 낙엽이 쌓이니까 하나 남김없이 치우고 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치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돌이 타라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자 담당자가 낙엽이 조금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가볍게 치우고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 두세요. 자연 상태, 자연 그대로.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는 납득하지 못하고 낙엽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전부 치우고 싶으면은 마지막에는 손으로 하나씩 다 치우세요. 전부 빗자루로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상에서 본 항아리의 물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물은 생수로 하는 것이 좋을지 빗물이 좋을지를 둘러싼 논의였습니다. 고드름처럼 자란 두 개의 어떤 종류석과 그 밑에 물을 받는 두 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항아리 속 물에 허락 없이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각각의 항아리 앞에는 성스러운 수목을 자라게 하는 성수라는 그러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항아리 물은 시기에 따라서 종류 속에서 떨어지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빗물로 자연스럽게 찹니다만 차지 않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물은 그다지 깨끗한 물이 아니니까 물로 씻어서 생수를 넣어둡시다. 그러자 남성 자원봉사자가 신성한 물이니까 빗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러면 잘 안 차고 생수가 가장 깨끗하니까 깨끗한 물로 채워둡시다. 두 사람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결국 이제 이 자원봉사자 남성은 납득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야기는 결론을 못난 채로 끝맺음이 났습니다.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환경유지 방법보다도 종교적으로 어느 쪽이 옳은지 무엇이 성스러운 보존에 이바지하는지라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논의거리이지만은 쌍방의 어떤 이상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실마리는 별 생각 없이 등장하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상태입니다. 시 담당 공무원도 자원봉사자도 자연스러운 상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에서 자연이 달성되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아닙니다. 또 당사자의 일관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문객이 늘어나고 의탁기에서의 행동이 다양화하는 그런 속에서 현장 사람들도 어떠한 상태를 성스러움으로 여기면 되는지 늘 논의하면서 모색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참배자는 누구인가를 둘러싼 의문입니다. 신성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유지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지가 되고 난 이후로 참배하러 가는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지역 주민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참배 계획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007년부터 입장권을 발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입장 시간에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 중에 참배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그 주민들만을 위한 어떤 예외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특유의 종교 관련 어떤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패스권을 제공을 한다든지 제공을 하고 있고 본토 오키나와 아닌 곳에서 오는 본토 사람이라도 참배 방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참배 시에 신에게 신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거나 또 어떤 사람은 꿈에 나타나 꼭 와야겠다는 생각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멀리 동북지방 아오모리라는 곳에서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 아니면 파워스팟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참배라는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남들 하는 이야기 듣고 흉내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원봉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방문객의 유형이 몇 개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이드가 봐도 분명 지역 참배객이라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단순 관광, 파워 스팟을 찾아온 사람은 미묘하게 겹칩니다. 후자는 이 세이와 우타키를 파워 스팟이라 인식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잡지나 가이드북 기사에는 세이와 우타키가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디어에서 어떤 이미지를 따라서 자신들이 체험을 하러 온 성지다움에 흥미를 가진 관광객이라 해도 좋습니다. 한편 전자 같은 경우에는 성지다움에 끌렸다기보다는 다른 관광지와 동일한 어떤 지표, 예를 들어서 규정에 있었기 때문에 들렀다는 방문객입니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참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꿈에 나타나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내에서 크게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향로나 제단 위에 올라가는 어떤 매너 없는 행동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꿈에 나타나서 왔다라는 사람은 세이와 우타키는 이미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 점에서는 보통 관광객보다는 한층 어떤 장소의 종교성을 중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오키나와 주민과 우타키 신앙의 어떤 규칙, 실천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타키의 어떤 종교성을 자주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이나 종교성과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언뜻 보기에 좀 당혹스러운 참배 방법이나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자적인 참배 방법으로서 어떤 바위나 돌에 손을 대는 경우입니다. 미디어 기사를 통해서 길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우타키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깎아지른 어떤 자연 바위이고 그곳에 손을 대서 직접 길을 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로 종사하는 제보자 A씨에 의하면은 가이드를 하고 있으면은 이상한 경험을 하는 체험자를 만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경에서 30대 전반에 매우 야윈 여성이 참배를 하러 왔는데 가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인간관계에 고민을 하다 어떤 심적 상처를 많이 받은 여성입니다. 너무 야위어서 참배를 중단하기는 했는데 우타키 입구에 있는 바위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더니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면서 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상한 특이한 경험은 결코 드문 일은 아니지만은 이 자원봉사자 A씨는 그때마다 뭔가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다르다는 감각을 벗어던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을 관광객과 같은 범주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D나 영적인 것에 흥미가 있는 방문객은 대부분의 경우 자칭 관광객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성지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없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관광에서 어떤 거리를 두고 관광이 목적이 아닌 즉 종교적 목적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다른 한편 그들은 기존의 참배객과 동일한 범주에 넣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성은 지역적인 것에 토대를 두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도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장 관리 주체로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의 어떤 정통적인 실천에서 벗어난 성스러움의 존재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위치 부여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규정을 존중하는 이상은 그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방문객의 유형이 세이와 우타키를 조사 시작한 2007년에는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현장에도 방문객은 참배객과 그 다음에 관광객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적당한 기준에서 성스러움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서 2000년대에 일본 TV 방송에서나 아니면 잡지에서 다루어진 영적 여행의 어떤 유행이 영향을 미쳤거나 아니면 성지 순례의 상품화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은 세이와 우타키를 고정적인 우타키로서가 아니라 다른 종교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와 업계를 나란히 하는 일반 성지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타키 신앙, 조상숭배, 아니면 아가리 우마이 등 지역적인 어떤 종교 실천을 제외한 새로운 맥락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했습니다. 성지를 둘러싼 복수 주체의 어떤 대립 아니면 정통성의 경합에 대해서는 최근 종교 연구에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우스파그에 의하면은 서양 각지에서 성지를 둘러싼 이러한 경합 갈등은 서양 여러 나라의 어떤 세속화에 따른 종교관의 다양화와 사유화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마추픽추라든지 아니면 네이티브 인디언, 아메리칸 인디언의 어떤 성지, 호주의 에어저락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성지를 사례로 들면서 현재 이러한 장소에서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지역 주민, 원주민과 그것을 황폐화시키는 관광객, 고전적인 대립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황폐화시키는 관광객 사이에 어떤 고전적인 대립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관을 가진 다양한 관광객, 순례자가 방문함으로써 각각이 성지의 소유 점유를 서로 주장하고 있는 경합 상태가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을 신이교주의 아니면 뉴에이지 아니면 영적 순례자, 영어로 spiritual pilgrims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독교의 어떤 교회나 공동체가 전승한 전통적인 종교와 다른 이러한 새로운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맥과 다른 전통적인 성지를 참배하는 사례는 뉴에이지 운동 등이 유행한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우스파그가 말하는 이 경합하는 성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종교관이 하나의 장소에서 첨예하게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세이와 우타키 주변을 생각을 해보면 의례나 성지가 많은 히사다카 섬에서는 단체로 참배하러 온 신흥 종교단체와 지역 주민이 신앙 형태가 다른 점과 출입 금지 장소에 허가 없이 출입함으로써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이와 오타키의 경우는 어떤 경합이나 대립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잠재적인 경합 상황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 방안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세이와 오타키나 히사타카 섬은 파워스팟이 아니다고 하는 의식이 현장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있지만은 파워 아니면 영적인 내실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신성한 분위기라는 회색 이미지와 격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대신해서 전성의 변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재의 세이와 오타키에는 다양한 형태로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과거처럼 지역 주민의 참배만이 신앙이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난 점, 활동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은 장소에 대한 표상, 이미지, 지식의 중층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관광현상이나 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문맥하에서 다시 만들어진 성지의 모습이고 그곳에 관여하는 신앙체계의 유동화를 노정시킵니다. 성스러움의 다원화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적 상황은 기존의 로컬한 신앙의 발판을 상대화시키고 흔들리게 하는 소비문화 유래의 새로운 종교성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리상의 논점이 된 민간 종교 관계자의 위치 부여 문제는 결코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의 같은 단순한 축으로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지역과는 다른 문맥에서 그러나 분명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종교관으로 오타키의 성스러움을 인식하는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는 현장의 과제이면서 종교연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속학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문화유산 연구에서도 어떤 종교나 신앙과 관련한 사례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종교성이라는 관점을 도입한 분석은 앞에서 이야기한 스타우스버그를 제외하면 그다지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장소가 세계유산이 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세이와 오타키의 유산화, 관광지화를 통해서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영성의 흥미를 가진 새로운 유형의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정령신앙, 유럽의 기독교 신앙과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의 어떤 자연 숭배에 대한 동경에 의거한 새로운 종교성은 민속지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현대 영국에서 여성신앙을 어떤 대안적 영성, 얼터너티브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관점에서 논의한 가와니시에 의하면은 민속학에서는 서양 사회의 어떤 세속화를 전제로 한 비제도적, 비전통적인 영성에 치우치는 사람들의 어떤 연구가 등한시되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러한 만큼 전통적도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은 개개인의 어떤 새로운 종교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광인류학에서도 전형적인 관광객이 관광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에 비하면은 영적인 관심을 가진 관광객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 연구에서는 힘이 있는 제도 쪽과 그렇지 않은 지역사회 쪽의 어떤 양자관계에 관심을 둔 나머지 제3자인 방문객 분석까지 동등하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성지나 어떤 종교적인 의례를 무대로 한 문화유산 연구가 가령 문화유산의 어떤 제도적과 지역적,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성립한다면은 문화유산을 둘러싼 보호와 활용의 전자에만 힘이 배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화유산이라는 문화나 장소를 순례하는 그런 어떤 제도 설계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첫 번째 관심은 보호에 있고 활용은 제도의 주변인 다른 섹터가 관여하는 두 번째 관심 현상에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으로서 여겨지는 장소나 실천이 널리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경험되고 있는지라는 어떤 사회적 위치 부여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활용이라는 측면, 즉 개발이나 관광을 둘러싼 측면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문화유산 관광지가 된 우타키를 전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어떤 서두의 어떤 질문으로 되돌아가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급격하게 확대하는 세이와 우타키의 어떤 관계 주체에 어디까지를 전승 주체라 표현할 수 있는지 주의 깊은 논의가 필요로 하지만은 적어도 지역 주민이 사는 참배자만을 전승 주체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유산에서는 일상적인 관계를 맺는 지역 주민이 전승 주체라 인식해 왔지만은 지역 주민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광협회, 자원봉사단체 등 이러한 공공섹터는 관리라는 측면에서 세이와 우타키를 담당하는 어떤 중심적 존재가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지역 주민은 오히려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어떤 성질을 담당하는 중요한 측면이었던 신앙이나 의례에 관해서도 다원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어떤 관리 주체가 성지의 의미 부여를 정통화시키면 시킬수록 새로운 종교성을 가진 방문객, 미디어에서 그 의미 부여가 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탈중심화하고 있는 세이와 우타키에서 그것을 전승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관리책에 쓸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기존의 축은 과거처럼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참배를 위해 방문한 지역 주민으로서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고 관광객, 이러한 입장의 사람들은 현 시점의 세이와 우타키에서는 전승 주체라고 여겨지지 않지만은 세이와 우타키에는 다양한 형태로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세이와 우타키의 신성한 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입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모여들므로써 현재의 세이와 우타키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은 문화유산의 관리나 담당, 전승하는 구조에서 영적인 사람, 관광객 등 장소의 어떤 성스러움에 흥미가 있는 모든 방문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는 중요한 점입니다. 분명 방문객 중에는 우타키의 역사나 성스러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또 멤버로서 지속적으로 환경유지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 성지의 분위기를 구성하는 주체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일시적인 체류자인 방문객을 전승자로서 동일 범주에 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방문 계획을 관리의 주축으로 두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관광객으로 왔다가 자원봉사자의 설명을 듣고 방법을 익힌 다음 정중하게 참배를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곳이 경의를 표해야 하는 성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다른 관광객에게 인식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열린 문화유산에 있어서 증가하는 관광객을 방치하면 환경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만 환경유지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위치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다양한 전승 방법을 띤 새로운 다원적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산악이라든지 호수 등 자연 공간에 있어서 청소나 어떤 식생 유지에 관여하는 높은 의식의 방문객을 육성하려는 활동과도 닮았습니다. 호스트와 게스트라는 인류학의 어떤 연구에서 잘 알려진 이분법에서는 게스트는 제공된 관광자원, 경관을 소비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장소의 어떤 환경을 유지하거나 분위기의 어떤 재생산에 관여하거나 하게 되면 본래 호스트 측에 속해 있던 부분의 어떤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안데스 잉카 제국의 유산을 둘러싼 어떤 지역 행정, 정부, 그다음 고고학자, 지역 주민, 도굴자 등 복수의 주체가 참가하는 문화유산 관리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때 문화유산에 관여하는 혹은 관여하고 있는 아니면 관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실로 다양한 문화유산관, 유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유산관, 역사관의 상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여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점은 중요합니다. 현재의 세이와 오타키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을 도입한 다원적 관리 구조가 생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열린 성지는 더 이상 폐쇄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변화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여 방식, 방문객의 다양성을 일종의 리소스로서 위치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공공유산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